여러분의 무릎은 매일의 걸음마다 운명을 좌우합니다. 작은 통증을 방치하면 만성 관절염으로 이어지고 한 계단에도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근육 강화 체중 관리 올바른 자세 습관으로 무릎 부담을 줄이는 과학적 방법, 집에서 할 수 있는 슬개골 마사지, 염증 완화, 음식 비법, 피해야 할 위험 운동 동작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초기 통증 신호 포착과 전문의 상담의 중요성도 다룹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무릎 건강 관리의 핵심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절인데요. 걷기, 뛰기, 앉았다 일어나는 모든 동작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먼저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근육 강화입니다. 우리 무릎 주변에는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같은 근육들이 있어 무릎을 안정시키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근육이 강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무릎이 더욱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적절한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연골이 손상되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무릎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세와 습관도 꼭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 앉아 있거나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무릎 주위 근육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일정 시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무릎을 굽혀 들어 올리는 등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면 무시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작은 문제라도 조기에 치료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시면 무릎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 갑시다. 다음은 무릎 통증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통증이 우리에게 어떤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무릎은 우리 몸의 중요한 관절 중 하나라서 통증이 생기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무릎 통증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흔한 원인은 과사용입니다. 여러분이 달리기를 하거나 오랜 시간 서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 경우 무릎에 부담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때 연골이 마모되어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부상인데요. 운동 중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의 사고로 인해서 무릎 인대나 연골이 손상되면 통증이 나타납니다. 과학적으로도 반복적인 충격이 무릎 내부의 세포에 스트레스를 주어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무릎 관절의 연골이 자연스럽게 닳아가는 현상도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무릎 통증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장기간 방치할 경우 만성 통증이나 관절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생기면 제대로 걷지 못해 다른 관절이나 근육에도 부담을 줄 수 있고 결국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도 무릎 통증이 느껴진다면 조기에 정확한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인 근육 강화와 체중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튼튼하면 무릎을 잘 보호할 수 있고 적절한 체중은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먼저 근육 강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무릎 주변의 근육, 특히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은 무릎을 안정적으로 지지해 주는데요. 이 근육들이 튼튼하면 무릎에 충격이 덜 전달되어 통증이나 부상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과학적으로도 근육이 강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힘을 분산시켜 부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일상에서 간단한 스쿼트나 런지 같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좋습니다. 이 운동들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동시에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체중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무릎에 부담이 커져서 걷거나 뛰는 동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체중이 무릎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는데요. 체중이 줄어들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크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균형 잡힌 식단과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몸에 쌓인 불필요한 지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육 강화와 체중 관리는 서로 보완되는 요소입니다. 근육을 강화하면 운동 효과가 커지고 체중이 적절하면 운동 중 무릎에 부담이 적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간단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무릎 건강을 지켜보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인 관절 구조와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는 곳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관절 안에는 연골이라는 부드러운 조직이 있어 뼈가 부딪힐 때 충격을 완화해주고 관절액이 윤활 작용을 해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의 연골이 닳거나 손상되면 뼈와 뼈가 직접 맞닿게 되어 마찰이 심해지고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지만 과도한 사용이나 부상, 비만 등 여러 원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과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관절 내 염증 반응과 연골세포의 변화가 퇴행성 관절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이나 뻣뻣함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심해지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죠.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적절한 체중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무시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절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지만 여러분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관절 구조와 퇴행성 관절염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여 앞으로도 즐겁게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슬개골 마사지 기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슬개골은 무릎 앞쪽에 위치한 작은 뼈로 이 부분의 마사지가 무릎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과학적인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마사지가 근육 피로를 줄이고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슬개골 마사지 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습니다. 마사지할 때는 손가락이나 부드러운 마사지 도구를 이용해 슬개골 주위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눌러주세요. 이때 너무 강하게 누르지 않고 천천히 압력을 조절하면서 마사지하면 안전합니다. 또한 마사지 후에는 가볍게 무릎을 움직여 주어 마사지 효과가 온전히 몸에 스며들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집에서 이 간단한 슬개골 마사지 기법을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무릎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은 왜 어떤 운동 동작은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운동은 건강에 좋지만 잘못된 동작은 오히려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특히 무릎, 허리, 그리고 관절에 큰 부담을 주는 동작들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높은 강도의 점프 운동이나 허리를 비틀어 회전시키는 동작은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동작들은 관절에 스트레스를 주어 장기적으로 관절염이나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방향 전환이나 불안정한 자세에서의 운동도 부상의 위험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자신의 체력과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안전한 동작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동작을 하면서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즉시 중단하고 올바른 자세와 방법으로 운동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운동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충분한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항상 안전하게 운동하며 몸을 소중히 다루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무릎 통증에 도움이 되는 보약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무릎 통증은 우리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데 음식 선택을 통해 통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먼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이 무릎 건강에 좋습니다. 생선, 특히 연어, 정어리,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은 염증을 줄여주고 관절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호두나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도 염증 예방 효과가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도 중요합니다. 딸기, 오렌지, 브로콜리, 시금치와 같은 식품은 체내 염증을 낮추고 연골의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항산화 물질들이 관절 내 염증 반응을 조절해 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뼈 건강에 좋은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유,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이나 칼슘이 강화된 식품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어 무릎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햇빛을 적당히 쬐어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염증 효과가 있는 생강이나 강황 같은 향신료를 요리에 추가해 보세요. 이러한 재료들은 자연스럽게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무릎 통증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약되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무릎 통증 완화와 관절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